현대인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밤늦게까지 일하고 야식 먹고 잠은 부족하고 분명 많이 먹은 것도 아닌데 배만 점점 나오고 살은 도무지 빠지지 않습니다. 운동을 해도 그대로이고 굶어도 다시 찝니다. 사실 이건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몸이 살이 찔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진복 원장은 말합니다. 특히 중년 이후 다이어트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중년이 되면 우리 몸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성은 에스트로겐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허리와 배로 지방이 몰리고 근육은 줄어들고 기초대사량은 떨어집니다. 예전처럼 먹어도 더 살이 찌는 체질로 바뀌는 겁니다. 남성도 마찬가지입니다. 40대를 넘어가면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감소하면서 근육량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대신 내장 지방이 쌓이기 시작하죠. 맥주 한 잔, 회식 한 번이 예전과는 다르게 몸에 고스란히 남습니다. 여기에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지방간까지 따라옵니다. 살이 찌는 문제가 아니라 건강이 무너지는 문제가 되는 거죠. 실제로 복부 비만은 심혈관 질환, 뇌졸중, 치매의 위험을 2배 이상 높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결심합니다. 한 달 안에 5kg 빼야지. 굶어서라도 빨리 빼자. 하지만 여기서 가장 큰 실수를 합니다. 빠르게 뺀 살은 반드시 더 빠르게 돌아옵니다. 우리 몸은 급격한 체중 감소를 위기 상황으로 인식해 지방을 더 저장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요요 현상이라고 합니다. 극단적 다이어트를 반복할수록 기초대사량은 계속 떨어지고 결국 물만 마셔도 살이 찌는 체질이 됩니다. 한 번의 성공적인 다이어트보다 평생 유지할 수 있는 습관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전문의들이 권하는 속도는 단 하나. 한 달 2kg 정도 천천히 빼는 것. 몸에 스트레스를 주지 않는 감량이 가장 오래 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빼야 할까요? 첫 번째, 정제 탄수화물을 줄이세요. 빵, 면, 떡, 흰쌀, 과자. 이 음식들은 혈당을 급격히 올립니다. 혈당이 오르면 인슐린이 분비되고 인슐린은 지방을 저장합니다. 결국 살을 만드는 호르몬을 계속 자극하는 셈이죠. 특히 아침 식사가 중요합니다. 아침에 빵이나 시리얼로 시작하면 하루 종일 혈당이 불안정해집니다. 점심때 과식하게 되고 오후에 졸음이 쏟아지고 저녁엔 폭식하게 되죠. 대신 잡곡밥, 통곡물, 채소처럼 천천히 흡수되는 음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현미, 귀리, 고구마, 통밀 같은 복합 탄수화물은 포만감도 오래 유지되고 영양도 풍부합니다. 두 번째, 단백질을 충분히 드세요. 닭가슴살, 달걀, 두부, 콩, 그릭 요거트. 단백질은 근육을 지키고 기초대사량을 올립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겉보기엔 말랐는데 뱃살만 나오는 마른 비만이 됩니다. 체중 1kg당 최소 0.8g에서 1g 정도의 단백질 섭취가 필요합니다. 60kg이라면 하루 50g에서 60g 정도죠. 달걀 1개에 약 6g, 닭가슴살 100g에 약 23g의 단백질이 들어있습니다. 단백질은 소화하는 과정에서도 칼로리를 많이 소모합니다. 같은 칼로리를 먹어도 단백질 위주로 먹으면 더 많이 태우는 거죠. 세 번째, 혈당 스파이크를 막아야 합니다. 단 음식을 먹고 갑자기 졸리고 배고파지고 또 간식을 찾는 경험 있으시죠? 이게 바로 혈당 급등락입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폭식과 비만이 계속됩니다.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식사 순서를 바꾸는 겁니다. 채소와 단백질을 먼저 먹고 탄수화물은 나중에 먹으세요. 똑같은 음식을 먹어도 순서만 바꾸면 혈당 상승폭이 30% 이상 줄어듭니다. 식사는 천천히 단백질과 채소부터 드시는 습관이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 조리법을 바꾸세요. 튀김, 직화구이, 탄 음식은 당독소를 만듭니다. 노화와 비만을 가속하는 물질입니다. 굽기보다 삶기, 찌기, 데치기. 이 단순한 차이가 몸을 완전히 바꿉니다. 기름에 튀긴 치킨보다 찐 닭가슴살이 건강하다는 건 누구나 압니다. 하지만 맛없는 음식을 평생 먹을 순 없죠. 그래서 양념을 활용하세요. 허브, 레몬, 마늘, 생강 같은 천연 향신료는 칼로리 없이 풍미를 더합니다.
5번째, 간헐적 단식입니다. 우리는 하루 종일 먹습니다. 밤에도 먹습니다. 몸이 쉴 시간이 없습니다. 최소 12시간, 가능하면 14시간 이상 공복을 유지해 보세요. 저녁 7시에 식사를 마치고 다음날 아침 9시에 먹으면 14시간 공복입니다. 이 시간 동안 몸은 지방을 태우고 세포를 재생합니다. 야식만 끊어도 체지방은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처음엔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럴 땐 물이나 블랙커피, 무가당차로 공복감을 달래세요. 2주만 지나면 몸이 적응하고 오히려 아침 컨디션이 좋아집니다. 6번째, 잠입니다. 잠이 부족하면 스트레스 호르몬 코티졸이 올라가고 식욕이 폭발합니다. 렙틴이라는 포만감 호르몬은 줄어들고 그렐린이라는 배고픔 호르몬은 늘어나죠. 결국 더 많이 먹게 됩니다. 밤에 스마트폰을 붙잡고 있다면 그 순간 다이어트는 실패하고 있는 겁니다. 잠자기 전 1시간 화면을 끄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침실을 어둡고 시원하게 유지하고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세요. 하루 7시간에서 8시간, 질 좋은 수면은 그 어떤 다이어트 약보다 효과적입니다. 7번째, 수분 섭취입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만으로도 신진대사가 활발해집니다. 식사 30분 전에 물 한 잔을 마시면 포만감이 높아져 과식을 막을 수 있습니다. 하루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가 적당합니다. 단 식사 중에 물을 너무 많이 마시면 소화액이 희석되어 소화에 방해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8번째,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은 본능적으로 지방을 저장합니다. 특히 복부 지방을요. 코티졸 호르몬이 복부에 지방을 쌓으라고 명령하기 때문입니다. 억지로 참고 버티는 다이어트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마음이 편해야 살도 빠집니다. 명상, 요가, 산책, 취미생활 등 자신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으세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가끔은 좋아하는 음식을 먹어도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치팅데이를 가지세요. 오히려 이것이 장기적으로 다이어트를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운동은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헬스장 대신 식사 후 20분 걷기. 이 간단한 습관 하나가 혈당을 잡고 체지방을 줄입니다. 걷기는 관절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도 칼로리를 소모하는 최고의 운동입니다. 하루 10,000보를 목표로 하되 처음엔 5,000보부터 시작해도 충분합니다.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이용하기, 한 정거장 먼저 내려서 걷기 같은 작은 실천이 쌓이면 큰 변화가 됩니다. 근력 운동도 중요합니다. 근육이 많을수록 가만히 있어도 칼로리가 소모됩니다. 일주일에 2~3번, 스쿼트와 플랭크 같은 맨몸 운동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기억하세요. 다이어트는 굶는 싸움이 아닙니다. 생활 습관을 바로잡는 과정입니다. 100일 동안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1년 동안 70% 정도만 실천해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지속 가능성입니다. 천천히, 꾸준히, 건강하게. 몸을 괴롭히지 말고 몸을 회복시키세요. 살이 빠지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건강해진 결과로 살이 빠지는 것. 그것이 중년 이후 우리가 반드시 선택해야 할 진짜 다이어트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완벽한 내일을 기다리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 물 한 잔 마시는 것부터. 그것이 당신의 건강한 변화의 첫걸음입니다.